부동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서울 강남 3구하고 용산구를 제외하고요. 지금 전국의 모든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제 혜택에 또 대출 규제까지 덧풀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이루겠다는 건데요. 대책이 통할 수 있을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과거 정부 때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대책을 내놨었잖아요. 그렇죠. 통하지 않았죠. 네. 지금 집값이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또 정부가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나올 대책을 보니까 강남 3구, 용산구 제외하고 모든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한다는 거예요. 네.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우선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 생각보다는 좀 센 대책이 나왔다. 그렇군요. 네, 생각보다 센 대책. 이번에 노도강이나 이제 서울 지역 금강구 정도가 해제가 되고 또 하나는 여의도 목동도 좀 규제 지역으로 남겨줄 것으로 보았는데 네. 아마 예상대로 나온다면 이제 상당히 좀 강도 높은 그런 그 규제 여의도 완화, 목동이 규제 지역. 풀리는 예, 건가요? 여의도 예. 목동도 이제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된다면 이제 강남과 용산만 남겨놓고 있거든요. 네. 용산은 과거에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는데 어쨌든 청와대가 좀 이전하고 용화대라고 그러죠. 예. 네. 또 용산민족공원 이런 것 때문에 강남하고 같은 반연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집값이 언제든지 과열될 수 있다. 네. 또 투기가 불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노른자위로 남겨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렇게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이제 우리 경기도도 이렇게 풀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 4가지 효과가 있는데 하나씩 좀 따져보겠습니다만 대출 규제, 세제 이런 부분이 좀 완화가 되고요. 대출 규제나 세부담 완화 그리고 이제 거래 제한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또 청약 제도도 이렇게 대폭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2가지 효과가 나타날 것 같은데 하나는 거래 중단, 거래 실종 사태가 다소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우려하는 게 이제 거래 정상화를 기하자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가격 급락 쇼크가 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를 좀 살리고 가격의 하락을 좀 막는 그런 시장 안정 정상화 효과는 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세금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취득세나 양도세 같은 부분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어들까요? 네,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의 차이가 상당히 크죠. 뭐 이번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이런 것들이 이제 해제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네. 그런 가정하에 보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중과세율이라는 게 있어요. 예. 취득세, 우리가 세금이 3가지잖아요. 취득세, 보유세,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인데 주로 이제 종부세죠. 네. 그다음에 양도세, 여기에 각각 중과세율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 세율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특히 중과세율이 사라진다는 점 이런 것들이 가장 크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취득세율도 이제 1에서 3%인데 그런 기본 세율이 유지가 되고 종부세율도 0.5에서 2.7. 이게 이제 중과세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반으로 좀 줄어든다. 세금이 대폭 줄어든다. 그런 이제 양도소득세는 올해 말까지인데 더 1년 정도 연장이 됩니다. 예. 그런 면에서 모든 세금이 다 완화가 되고 특히 실소유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의 세금이 거의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다주택자 여러 채 집을 가진 분들 더 집 못 사게 사실은 중과를 한 측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과를 다 푼다는 거예요? 네. 그 대출 규제도 푼다면서요? 네, 대출도 많이 풀죠.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네, 이번에 이제 규제 지역 비규제 할 것 없이 이 앞전에 이제 LTV가 50%가 됐거든요. 네. DSR이라고 그래서 이제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데 예, 예. 40%는 이게 DTI는 조금 풀려요. 그러니까 이 지역마다 금액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지금보다는 한 20% 정도 그럼 최대 LTV. 70% 예, 이야기 그러니까 생애 나오는데. 최초 주택 같은 경우는 80%고요. 최대 70%까지 집값에 이렇게 풀릴 수 있고 특히 이번 대책의 효과는 아닙니다만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DSR 규제, 소득 규제 이런 제한 조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네. 9억 원짜리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최대 5억 원까지 한 4%의 금리로 이런 것도 나올 거로 보여서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낮추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정부가 지금까지는 3번에 걸쳐서 규제 해제를 해왔잖아요. 네. 근데 당시만 해도 서울 건드리는 건 좀 이르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는 서울을 강남 3구 용산 빼고는 다 건들겠다는 입장이네요. 네, 그렇죠. 이제 그만큼 좀 시장의 상황이 좀 심각하다. 그동안에 나왔던 정책이 그렇게 효과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우려하는 게 저도 뭐 회의나
뭐 이런 쪽에 당국자들과 이제 만나서 이렇게 보면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했지만 복합 위기, 경제 여기에 큰 위험이 올 것이고, 그러니까 IMF 때와 같이 또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같은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겠는가 하는 거였고, 좀 전에 나왔던 대책은 그렇게 시장의 반응이 좋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거의 반토막이 났고, 또 여전히 집값이 통계 수치와 체감하는 수치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강남마저도 목동이나 이런 지역마저도 집값이 거의 20에서 노도강은 이제 이어지겠습니다만 거의 한 40%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연착륙, 그러니까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한 저는 뭐 이런 20에서 정책으로 40% 보입니다. 하락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울 경기 지역 아파트값 하락률 보면 최근 3개월은 4에서 5% 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20% 40%는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거래가 워낙 안 되고 초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급매물 대표 말씀하시는 단지. 거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잠실의 뭐 L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27억 34평 85제곱미터가 갔었는데 지금은 거의 19억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8억 정도 빠졌는데 그렇군요. 계산해 보니까 25억. 노도강이라고 그래서 노원구의 아파트는 보았더니 12억짜리가 7억까지. 그러니까 5억 정도가 급락한 이런 게 현실이라고. 그래서 정부도 이런 것들을 좀 심각하게 보고 서둘러서 대책을 좀 강도 높은 대책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정말 급락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 대책으로 그런 급락세까지는 좀 막을 수 있을까요? 네,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장 안정이라고 그러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거래가 좀 정상화되는 거, 이게 시장 안정의 목표고, 두 번째는 가격에 좀 등락의 그 변동성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그런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 정책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좀 그렇게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오르고 있고 투자 심리가 악화된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좀 덜 내놓거나 이런 효과, 그리고 집을 좀 살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집을 좀 사는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 시장의 흐름을 바꿀 정도의 그렇게 큰 영향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뭐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강남 3구, 용산구 빼고 다 풀 것으로 보인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관련해서 지금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잠깐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아무리 여러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고금리, 지금 뭐 8% 넘는 금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져도 대출 금리가 너무 높아서 집을 못 산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보통 금리가 어느 정도 돼야지 매수세가 살아날 것 같습니까? 네,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하나는 적정한 금리는 이제 기준금리에 따라서 다른데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이제 실질 금리가 거의 한 7 내지 8%잖아요. 주담대가 한 4 내지 3, 4% 정도로 안정되는 게 그 정도가 가장 적정할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든지 뭐 PIR, 뭐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 있는데 적어도 지금은 DSR, 특히 젊은 층들을 보니까 거의 60%. 까지 소득에서 주택 원리금 이런 걸로 나가거든요. 근데 이 비율이 35% 이내가 적정하다. 이런 것들은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잘 연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좀 내려가야 하고 두 번째는 소득에서 차지하는 그 비율이 35% 이하. 지금은 거의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만 60%라고요? 60%까지 갔다라는 지금 통계 분석도 나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거의 뭐 1억 받아도 뭐 6천만 원을 원리금으로 특히 균등 상환이니까 굉장히 최악이죠. 그렇네요. 원장님 포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일단 올해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집값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들 많이 내놓고 있더라고요. 근데 역발상으로 지금이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던데. 저 주변에도 그런 질문 많이 하는데요.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오르는 한 집값은 오르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올해 상반기까지 금리가 오르는데 문제는 금리가 이제 인하
추가로 돼야 되는데 네. 올해 말까지는 적어도 고금리가 좀 유지될 가능성이 물가 상승 때문에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조바심을 내서 집을 사기보다는 이제 규제 완화가 됐지만 네.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시장의 흐름을 좀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고 네. 조금 길게 보면 올해 말까지는 적어도 저는 관망해라.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예. 번째는 지금 이 거품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이 거품 부분을 자꾸 좀 놓치는데 어느 정도 거품이 빠지고 바닥을 다지고 다시 상승하는 흐름. 그러니까 즉 말해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으란 말이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집을 안 샀던 분들은 뭐 정책이 이렇게 세금이나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서 서둘러서 살 게 아니고 집을 한번 사면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는 내다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해 말까지는 좀 관망하고 시장의 흐름을 봐라. 두 번째는 조금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신호가 세 가지인데 네. 그게 거래량이 한 30% 증가하고 네. 전세 가격이 반드시 올라야 돼. 1차 가격이. 예. 그래야 매매 가격이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세가 유리라든지 그리고 이번 대책이 끝이 아닙니다. 추가로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많아서 적어도 규제 완화책이 아니라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 때 네. 이거 정말 최악인 것이죠. 이때 이제 미분양 물량이 예를 들면 지금은 뭐 6만 호에 가깝다고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10만 호를 넘었을 때 네. 정부도 이제 모든 아꼈던 카드를 다 적극적으로 어떤 카드가 나옵니까? 그때 좀 내면. 뭐 예를 들면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 미분양이 문제잖아요. 예. 예, 미분양, 미입주, 미계약이 문제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오래 방치하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미분양 물량을 샀을 때는 세제나 금융상의 혜택을 좀 준다든지 또 그러한 물량을 말하자면 LH나 공공에서 매입해서 싼 가격에 다시 또 재분양하거나 임대한다든지. 이 과거에 이런 김대중 대통령 때나 예. 이명박 대통령 때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요즘처럼 꽁꽁 오래 얼어붙었고 또 이런 침체가 장기화될 때 네. 불황이 심화될 때는 그런 대책도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거래량이 좀 늘기 시작할 때 사야 된다. 그리고 전세가율도 전세 높을 가격이, 때. 네. 근데 지금 뭐 거래량도 줄고 전세가율도 낮고 또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도 아직은 그리고 나오지 않고. 금리도 내려야 되겠죠. 아까 금리도 또 앵커께서 4~5%까지는 말씀하신 낮춰줘야 돼요. 네, 금리도 적정한 금리 수준으로 낮아져야 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보입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고 네. 마무리할게요. 영끌족 분들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많이 구매를 내놓는 힘들죠. 분도 있고요. 네. 그분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예, 영끌은 이제 세 가지 대책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저도 많이 제자들로부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앞으로 단기, 중기, 장기 얼마만큼 침체가 장기화될지 이게 좀 가장 큰 문제로 아무도 보여지는데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미 많이 영끌들이 많이 샀던 노도강이나 금강구, 예. 그러니까 서울의 외곽 지역, 6억에서 9억 사이의 주택은 이미 많이 내렸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파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이제 정부도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기다리는 정책이 버틴다고 그러죠. 예, 하는 전략이 좀 바람직해 보이고 아니면 부담이 아주 큰 사람들은 내년 봄에 이번에 정책의 효과로 해서 거래가 좀 살아나고 반짝 반등을 할 때 네. 그때 또 처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면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 하락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강남은 좀 더 10% 내리겠지만 네. 좀 더 보유하면서 5년 내지 10년 정도 네. 또 이렇게 내다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